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잔소리고 어떤 것이 조언일까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동씨, 이럴 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누구는 나갈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건가요? 다 모두를 위한 일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누군가에게는 조언으로 들리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조언과 잔소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면 잔소리인지 조언인지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내가 말하게 된 것은 조언,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말한 것은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었더니 영 살이 찌는 것 같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 라고 동료가 물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동료에게 요즘처럼 집에만 있다 보면 살이 찌기 쉬우니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또 조언과 잔소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듣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대화가 끝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조언이었는지 잔소리였는지 알 수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10화에 나왔던 두 초등학생은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라고 말이죠. 아마 어린이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 씨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정으로, 듣는 사람의 반응으로 나타내 주었죠. 내가 한 말이 잔소리인지 조언인지 궁금하다면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끝날 때 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인가 미래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 중에 타인을 걱정하는 방법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과거를 증명하는지 아니면 미래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조언과 잔소리는 달라집니다. 동료가 요새 밤에 잠을 통 못 자서 미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잔소리는 과거를 증명하려 할 거예요. 너 하루에 3잔씩 커피를 마신다며 그러니 잠이 오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침에 늦잠 잔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잠이 안 오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조언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는 것은 어때? 라고 하던지, 잠이 안 올 때는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대 라고 말이죠. 상대방이 정말 해답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이 과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관계에도 그리고 문제 해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질책받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손해인가 혜택인가 입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참 메이크업을 잘해요. 그냥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것을 넘어서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 때 이 옛날 학생들은 어른들 화장을 하느라고 좀 어색하고 과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또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리면서 정말 메이크업 기술이 좋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어른들 눈에는 학생들의 메이크업이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1번, 학생 때부터 화장하기 시작하면 피부 다 상한다. 2번, 트러블을 최소화하려면 피부를 숨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
뭐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메이크업을 하든지 말든지 뭐든 잔소리로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의 방향이 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협박이나 강요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말의 방향이 내가 받게 될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존중과 선택의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 망태 할아버지 만나보셨어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것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손해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100명 중 90명은 울어요.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대 하면요.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즉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울던 아이가 눈물을 뚝 그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보고서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재택근무고 뭐고 다들 야근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 보고서만 잘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한동안은 재택근무인 거 알죠? 이것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각자 편하게 일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보고서를 잘 써야 한다는 핵심은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조언과 잔소리의 핵심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각이죠.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조언을 할 것인지 잔소리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상대방의 말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듣기 싫어도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석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자체를 막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맥락을 내가 골라서 듣는 것.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위한 일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괜히 이 잔소리와 이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핑계로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제가 뜨끔해졌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제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